여러분, 오늘 저는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80평생을 의학자로 살아온 제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평생을 거대한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내가 침실에서 진정으로 행복한지 확신하십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배려해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의무감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기술을 배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노년의 두 분 인생을 찬란하게 바꾸는 사랑의 철학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30년간 인체를 연구한 의학자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셀 수 없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60대가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은 제가 늦게나마 깨달은 7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오늘 밤 아내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평생 가져온 가장 큰 착각입니다. 바로 여성의 몸을 이미 다 안다는 오만함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대해왔습니다. 특정 부위 몇 군데만 자극하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빠르고 강하면 좋은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드넓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탐스러운 열매 하나만을 얻기 위해 정원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원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수만 개의 잎사귀가 있습니다. 여성의 감각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한 점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에 무궁무진한 감각의 영역이 퍼져 있으며 이 모든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룹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피부 감각 수용체는 남성보다 평균 2.3배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감각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정 부위에만 집착하는 것은 피아노 건반 중 단 하나만 반복해서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노년기 여성은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피부의 민감도와 반응 속도가 젊은 시절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이 드넓은 감각의 정원 전체를 천천히 거닐며 탐험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70대가 되어서야 아내의 목덜미나 팔 안쪽의 부드러운 살이 얼마나 예민한 감각 지점인지 처음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핵심 부위만을 자극하면 된다고 믿었지만 정작 아내가 진심으로 전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손길이 아주 천천히 주변부를 맴돌 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중심이 아닌 주변, 강한 압박이 아닌 부드러운 스침 속에서 여성은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바로 속도와 힘에 대한 뿌리 깊은 착각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사회생활에서처럼 운동 경기에서처럼 침실에서도 빠르고 강한 것이 최고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문제를 힘으로 밀어붙여 해결하려는 남성적 사고방식을 부부 관계까지 그대로 적용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여성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 역시 이 자명한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아내를 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의학 전문가로서 한 남편으로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성에게는 힘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세함과 깊은 배려입니다. 남편이 억지로 강하게 몰아붙이면 여성은 만족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인 저를 배려해서 내색하지 않았을 뿐 사실은 관계 중에 통증을 느꼈던 적이 훨씬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의학회 여성건강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78%가 부부관계에서 신체적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유 1위는 남편을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10명 중 8명의 아내가 불편함을 참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느린 자극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쾌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강하게 하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결코 힘이나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의학적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진실은 바로 접근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치 정원의 입구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것처럼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을 다루듯 섬세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미세한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디를 만졌을 때 더 편안해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몸이 이완되는지를 주시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닙니다. 말없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때 혀가 아닌 입술로만 아주 가볍게 키스하듯이 만져주는 것이 비결입니다. 나비가 살포시 않는 듯한 가벼운 자극이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당장의 흥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깊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최소 3분에서 5분은 이 단계에만 온전히 투자하십시오. 조급함은 만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실제로 5분 동안 허벅지 안쪽에 부드러운 입술 키스만 해주었을 뿐인데 아내의 몸이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듯 완전히 풀리는 경험을 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육체적 자극 이전에 심리적 안정감과 유대감이 선행될 때 비로소 여성의 몸과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녀의 몸 주변을 마치 산책하듯 탐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혀를 사용하되 절대로 뾰족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혀를 그림을 그리는 부드러운 붓처럼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려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며 아내의 미세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어디에서 숨소리가 가빠지는지, 어디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는지 관찰하십시오. 여성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이 범하는 실수는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혀를 천천히, 정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한번 쓸어내리는데 최소 3초는 걸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만 여성의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토록 느린 자극을 시도했을 때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아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거기가 좋아, 멈추지 말고 계속해줘 라고요. 아내가 남편의 머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는 그녀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성의 몸이 담고 있는 수많은 언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녀의 작은 떨림과 숨소리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진솔한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꽃잎 주변을 부드럽게 맴도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정말 절대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심부를 바로 공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섬세한 꽃잎을 거칠게 다루는 것과 같아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옆면이나 윗부분을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듯이 리듬감 있게 자극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리듬입니다.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며 마치 심장 박동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리듬감 있는 접근은 여성의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기분 좋은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중심부가 아닌 그 양옆을 혀끝으로 살짝살짝 건드렸을 때 아내가 허리를 들썩이며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곳이라 생각했던 지점보다 그 주변을 섬세하게 다룰 때 아내의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력하고 직설적인 자극보다는 은은하고 리듬감 있는 접근이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쾌감을 선사합니다. 잔잔한 물결이 서서히 모여 큰 파도를 만들듯이 섬세한 리듬은 그녀의 몸 전체를 전율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세기를 높이거나 속도를 빠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들여 쌓아온 기대감을 깨뜨리고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리듬과 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일관성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6번째 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60대 이후 남성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특급 비결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마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이 여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세밀하게 읽어내는 심리적 배려가 담긴 기다림입니다. 아내가 절정의 순간에 거의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 역설적으로 모든 행동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이 짧은 멈춤과 진심 어린 한마디는 그 어떤 기술보다 더 큰 감동과 짜릿한 감정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깨닫는 인생의 여유이자 상대방을 위한 최고의 헌신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멈추면 흐름이 끊겨 김이 새고 너무 늦으면 이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를 포착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한 분은 아내가 절정에 이르기 직전 멈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더니 아내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쾌감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만족의 표현이었으며 다시 관계를 시작했을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반응과 깊은 교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잠깐의 멈춤은 육체적 긴장을 잠시 늦추는 것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을 극대화하고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멈춤의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이어지는 순간은 영혼을 울리는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정점의 순간에는 더욱 세밀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그 부위를 지그시 감싸 안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선 깊은 포용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동시에 한 손으로는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다른 손바닥으로는 아랫배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때 여성은 온몸이 짜릿하고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강렬한 전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 방식을 시도했을 때 아내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눈물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과 서러움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으며 아내는 남편의 품에 안겨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단순한 육체적 쾌감을 선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그녀에게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직 마음이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좋은데 정작 시작이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아내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려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아내는 이미 느낍니다. 인간은 놀라운 감각을 가진 존재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는 더 그렇습니다. 남편이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를 아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없으십니까? 우리 나이에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생각 말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자 정신건강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부부 친밀도가 높은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58%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3%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와의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치매 예방이고 우울증 예방이며 건강한 노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침실에서의 행복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오늘 밤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손을 잡고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 모든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세대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그게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감정 표현을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자식을 위해, 사회를 위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평생 곁에서 함께 해준 아내를 위해 써야 합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이제라도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아내가 건강해야 여러분도 건강합니다. 두 분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80평생 의학자로 살아온 제가 가장 늦게, 가장 소중하게 깨달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이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두 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 두 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 진실입니다. 아무리 침실에서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평소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그 모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신체적 만족은 특별한 순간이 아닌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이라도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정성, 아내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배려, 그리고 잠들기 전 피곤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밤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침실에서의 성공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쌓은 배려와 존중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내에게 온갖 기술을 써봐도 반응이 시원치 않아 고민이 많았지만 평소에 설거지를 돕고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하자 아내가 먼저 손을 잡으며 마음을 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물리적인 자극 이전에 감정적인 유대감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어떤 의학적 기술도 무의미해집니다. 국제고령자 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상에서 배우자로부터 작은 배려와 인정을 받는 노년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부부 친밀도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아내를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깊이 존중할 때 그녀의 감각 또한 비로소 깨어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가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보호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침실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몸은 드넓은 정원입니다. 특정 부위가 아닌 온몸 전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속도와 힘은 착각입니다.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진정한 만족을 만듭니다. 셋째, 주변부터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서두름은 만족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넷째, 혀를 부드러운 붓처럼 쓰십시오. 한 번 움직이는데 최소 3초, 느릴수록 좋습니다. 다섯째,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를 리듬감 있게 자극하십시오. 일관된 리듬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절정의 순간, 멈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이십시오. 기다림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일곱째, 침실 밖의 배려가 침실 안의 결과를 만듭니다. 일상의 작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영혼의 교감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힘은 젊은 시절보다 조금 약해졌을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깊이만큼 사랑의 감정 또한 풍부해집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노년만의 특권이자 지혜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요즘이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욕심만 챙기기에 급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숨소리 하나, 작은 표정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서로의 존재 자체에서 위로와 안정감을 찾고 함께 늙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만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결과에 집착하거나 매번 절정에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그 과정을 즐기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솔직한 대화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라고 묻는 따뜻한 관심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침실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남성은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당당함은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내가 행복해서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것이 우리 남성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6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이 소중한 진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꾸준한 배려와 신뢰가 신체를 회복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